안녕하십니까 대표님들. 저희 4차시 고객의 선택이 곧 나의 매출이다 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제 고객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커스터머리라고도 하죠. 돌아볼 고 손객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와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합니다. 손님이다 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미 그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도 하죠. 다음 이제 거래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청업자분들이라든지 주주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매장의 종사원분들, 우리 회사의 종사원분들도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어떤 기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기본 심리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한영 기대 심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매장에 들어왔을 때 뭔가 환영받기를 바라는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매장 직원분들이라든지 대표님들께서 웃으면서 고객님을 맞아주시기 바라는 그러한 심리를 환영 기대 심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독점 심리예요. 독점 심리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 매장에 나만이 이 매장에 뭔가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 나만이 뭔가 이 매장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가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들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이제 친구분들을 데리고 가시거나 지인분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뭔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라는 이러한 멘트만 하나 이렇게 고객님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더라도 고객님들의 이런 심리를 조금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우월 심리입니다. 우월 심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똑같이 다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테이블에만 뭔가 서비스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다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 테이블만 뭔가 조금 서비스가 좀 특별하네? 라는 이런 심리들 있죠. 그런 심리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표님들이 보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드 메뉴를 이렇게 테이블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또 이렇게 서비스 하시는 대표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월 심리, 우월 심리를 이용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모방 심리입니다. 모방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를 따라하는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어제 이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었대. 그럼 뭐예요? 그럼 나도 내일 이 식당에 가봐야지라는 이런 모방 심리들.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내 옆 테이블에서 보니까는 컴플레인이 걸려가지고 이제 컴플레인 관련해서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한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내가 엿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테이블에는 괜찮나? 우리 테이블 음식은 괜찮나? 우리 테이블은 뭐 뭔가 또 컴플레인 걸 게 없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모방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지불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상심리가 커지겠죠.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 식당에서 시간을 쓰는데 왜 서비스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할 경우에 또 컴플레인이 걸려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단가 자체가 높으면 높은 매장일수록 보상심리에 대한 어떤 고객의 요구가 조금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중 기대 심리예요. 존중 기대 심리라는 거는 고객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고객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존중받고 싶고, 그 다음에 뭐라도 하나 조금 더 나한테 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서비스를 뭐라도 하나 더 받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존중 기대 심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자기 본의적 심리입니다. 자기 본의적 심리라는 거는 나의 어떤 충족적인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배가 고파서 들어갔으니까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됐어. 아니면은 내가 배고파서 들어가서 먹긴 했지만은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내 심리적인 부분들 있죠. 자기 고객님들의 어떤 본의적인 심리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보시면은 심리에는
본원적 욕구와 이제 구체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 플러스 구매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원적 욕구는 우리가 니즈라고 해요. 니즈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배가 고프다라는 우리 많이들 흔히들 우리가 이제 많이 느끼는 배가 고파 밥 먹으러 가야 되겠어 이러한 욕구들 있죠. 이러한 욕구들을 본원적 욕구 니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배고프니까는 어떻게 백반집 갈까 레스토랑 갈까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를 원하죠.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욕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욕구와 구매력이 합쳐져서 배가 고프고 백반집에 갈까 레스토랑에 갈까 고민은 되지만 뭐예요? 나는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이 금액에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디마인드적인 어떤 욕구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고객의 심리 중에서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리적인 욕구예요.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 제일 기본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먹을 것, 마실 것, 쉴 것, 그 다음에 성적 만족, 그 다음 뭐 다른 어떤 신체적인 요구, 이러한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만 충족이 되더라도 조금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는 이것만 충족되면 다른 건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제일 기본적인 욕구,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라는 거는 뭔가 안전과 어떤 육체적 감정적인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로움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들 있죠. 이러한 욕구를 안전 욕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사회적 욕구예요. 사회적 욕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애정감이라든지 소속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받아들이거나, 그 다음에 우정, 이러한 부분들 있죠. 아니면 이렇게 그 사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니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어떤 감정들,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인 욕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존경의 욕구가 있는데, 존경의 욕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떤 자기 존중이라든지 자율성, 그다음에 성취감 같은 것들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내적인 자존 요인과 그다음에 뭐 지위, 인정, 관심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존경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지위가 됐는데 내가 이 정도는 조금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한 분들이 조금 존경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조금 존경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 많이 커지시겠죠.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는 뭔가 이제 성장, 잠재력, 그 다음에 자기 충족성, 그 다음에 자신이 뭔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욕구를 조금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들 있죠. 이러한 욕구를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뭔가 이제 기부라든지 어떤 봉사의 욕구들이 있대요. 남을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함으로써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욕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를 살펴보시면은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제 점차 고객들의 욕구들이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욕구에서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고 흐름에 따라서 고객들의 욕구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서 고객님들의 욕구들이 변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의식의 고급화예요. 예전에는 양이었어요. 나는 배가 고프니까는 무조건 많이 먹고 배만 채우면 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말 너무나 수많은 제품이라든지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고급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지금 배는 고프지만은 아무거나 다른 음식, 아무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고 싶지 않아. 뭐 이러한 욕구들이 많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죠. 확산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점점 뭔가 어떤 인적 서비스 분들 있죠. 그러니까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인적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자신의 가치에 합당한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식의 복잡합니다. 의식의 복잡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떤 고객의 유형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고객의 욕구가 변화됨에 따라서 그만큼 고객들의 어떤 유형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이 늘어나기도 늘어나는 반면에 또 줄어드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형들도 있고요. 새로 생겨나는 유형들도 있고 아주 복잡화되면서도 요구가 많아지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사실 서비스 수준은 아주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객의 욕구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의 존중화입니다. 의식의 존중화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은 이제 뭔가 존중받고 싶어 해요. 존중받고 싶어 하죠. 그럼으로써 뭔가 기대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욕심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어떤 자신을 최고로 우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 때문에 또 고객들의 욕구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의 대동화입니다. 의식의 대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물자의 풍족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서로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신뢰도가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상황에서 조금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제 어른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나보다 힘든 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자신이 먼저라는 거지. 내 자신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일단은 먼저 보상을 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최고여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고객님들의 욕구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의식의 개인화입니다. 의식의 개인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식의 대등화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나만이 특별한 고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조금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조금 나만 좀 특별한 고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욕구에서 많이 지금 현실에서는 고객님들의 욕구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고객님들이 욕구가 많이 변화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였죠. 고객님들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조금 특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욕구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고객의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내적 요인이에요.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적인 욕구, 그 다음에 관여도, 그 다음에 과거의 서비스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내적인 요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나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예전에 체험했던 서비스가 좋았다라면은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향상시켜 주시고요. 예전에 내가 받았던 서비스가 조금 별로였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은 최대한 버려주시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시는 등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인을 내적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외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인과 어떤 상호 관계에 인한 사회적인 상황들, 그 다음에 구정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부분들을 외적인 요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뭔가 조금 이게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배달을 시켜 먹는다거나 포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외적인 요인들이 어떤 조금 대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먼저 고객에 대한 어떤 기대 영향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 식당 가서 밥 못 먹어. 나 식당 가서 밥 못 먹는데 내가 집에서는 밥을 먹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로 또 이제 외식을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충족시켜 주는 것이 외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황적인 요인이죠. 상황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의 정서 상태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건이라든지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1시간이죠.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 가지고 그 시간 안에 뭐 하셔야 돼요? 시간 안에 밥도 드셔야 되시고 커피도 드셔야 되시고 SNS도 하셔야 되시고 낮잠도 주무셔야 되시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1시간 안에.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점심시간에 외식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12시까지 갈 테니까는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 이렇게 받으시는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어떤 상황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님들은 나는 12시에 가서 바로 밥을 먹고 바로 커피를 포장해서 회사로 들어가서 낮잠을 조금 자고 이러한 기대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황적인 요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이 이제 기업 요인입니다. 기업 요인. 기업 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격이죠. 사실 요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제품이 그만큼 가격에 비례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또 내적인 심리 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마케팅 뭐 촉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통 구조에 의해서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서비스 수준 기대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바로 다음날 바로 로켓 배송이 되죠.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그 다음에 뭐 직원분들의 어떤 서비스 분들, 그 다음에 매장의 어떤 인테리어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형적인 단서 같은 것들 있죠. 점포의 외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아니면은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 그러한 것들이 기업의 요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기업이 어떻게 고객님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잘 이용한 마케팅, 요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고객의 진화 과정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실 텐데, 먼저 첫 번째가 잠재 고객이에요. 잠재 고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고객이죠. 내가 알기는 알지만은 크게 관심이 없는 고객님들, 그런 고객님들을 잠재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망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알기도 알고 뭐예요? 관심도 있는 고객들, 그런 고객들을 가망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망성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매장에 대해서 알기도 알고 관심도 있기 때문에 가망은 있다라는 고객님들을 가망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신규 고객이죠.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장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롭게 서비스로 유입되는 고객님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또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신규 고객님들의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기존 고객입니다.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 근데 기존 고객님들도 보시면은 사실 대표님들이 우리 단골 고객이니까, 매일 오시는 고객님들이니까, 원래 맨날 우리 매장을 방문하시는 기존 고객님들이니까 새로운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주고 새로운 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뭐 이렇게 또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실 기존 고객님들이 이탈 고객님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외식업 자체가 고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님이 아무리 우리 매장을 많이 방문한다 하더라도 사실 언제 다른 매장으로 이탈하실 수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기존 고객님들에게도 아주 친절하고 일관된 아니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충성 고객입니다. 충성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가장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매장에 충성하고 있는 고객이죠. 우리 매장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넘어가 주실 수도 있고, 우리 매장이 잘 되면은 같이 좋아해 주시는 고객님들, 우리 매장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고객님들을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사실 신규 고객님, 기존 고객, 충성 고객, 요 세 고객님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맞지만은 충성 고객님들에게는 조금 더 이게 우리 매장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를 깨지 않도록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언제 가망 고객이 될지, 신규 고객이 될지, 기존 고객이 될지, 충성 고객이 될지, 아니면은 잠재 고객이 될지, 이탈 고객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일관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러 측면에서의 고객의 어떤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자, 그 다음에 사용자, 구매 결정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다 수행을 하는 경우들, 그러한 경우들을 소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 구매자입니다.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구매 승인자죠. 구매 승인자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허락하고 승인하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 영향자죠. 구매 영향자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사결정에 어떤 직접적인 부분이라든지 감접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을 구매 영향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자, 구매 승인자, 구매 영향자의 모든 역할을 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요거를 합쳐서 소비자라고 하고요. 그 소비자 안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우리가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 고가의 옷을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죠?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매자는 누구예요? 구매자는 고등학생 학생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구매 승인자가 되겠죠. 구매를 허락하든지 허락하시지 않던지 이런 것들처럼 구매자와 구매 승인자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구매 영향자에 의해서도 어떤 구매자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현대 마케팅 측면에서의 어떤 고객의 어떤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프로세스적 측면에서의 고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외부 고객이에요. 외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제품의 구매자, 소비자로서 뭔가 기업의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매자들. 그 다음에 중간 고객의 어떤 개념을 살펴보시면은 도매상이라든지 소매상, 이러한 분들 있죠. 이러한 분들이 중간 고객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정의라고 내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부 고객 같은 경우에는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상사, 이러한 것들처럼 기업 내의 어떤 직원으로서 외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 있죠. 이러한 분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보시면은 우리가 외부 고객, 중간 고객, 내부 고객, 일단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요 세 부류의 고객님들을 살펴봤는데, 요 세 부류의 고객님들이 사실 우리 매장에 외부 고객이, 중간 고객이, 내부 고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모든 분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매장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호도 측면에서의 고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우호도 측면에서의 고객 우호형이 있어요. 우호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호적인 분들,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던 어떤 여러 가지의 경험의 결과로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 있죠. 이러한 분들을 우호형 고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반대형 고객들이 있어요. 반대형 고객들이라는 거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판매점 아니면은 뭔가 조금 서비스 직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거예요. 비판적이고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반대형 고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형 고객님들이 있어요. 중립형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뭔가 조금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님들 있죠. 그러한 고객님들,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먼저 상황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고객님들, 이러한 고객님들을 중립형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참여 관점에서의 고객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객의 종류가 조금 이제 정리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직접 고객입니다. 1차 고객. 1차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뭔가 직접적으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간접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소비자 또는 2차 소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고객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일을 하시는 분들, 매장 내에 일하는 직원분들이라든지 뭐 주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 고객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조금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고객분들이 있어요. 의사결정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직접 고객들이 있었죠. 직접 고객들이 선택을 할 때 조금 뭔가 커다랗게 역량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집단들 있죠. 그러한 분들을 의사결정 고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견 선도 고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견 선도 고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사, 모니터링 같은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고객님들이 뭔가 의사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되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을 의견 선도 고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략이라든지 어떤 고객의 관리 같은 것들에 의해서 뭔가 중요하게 인식을 심어주는 고객이죠. 경쟁자라고 해가지고 다 날 경쟁자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나는 저 사람 멀리 할 거야. 이거 아니죠. 대표님들 보시면은 경쟁자를 잘 알고 경쟁자와 뭔가 조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내가 여기는 요 매장은 요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요 매장으로 많이 가는구나. 그럼 나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또 요러한 또 변화의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고객님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고객의 심리를 조금 중요하게 심어주는 고객 중에 하나, 경쟁자도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